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과정의 빈틈, 이 문제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교육부 정책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요, 여러 교육 현장에서 어떤 교육과정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 AI나 데이터 같은 거요. 이 신기술 역량 격차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방안, 이게 2023년 5월 자료인데, 여기서도 교과 반영이 좀 미흡하다, 뭐 이런 게 핵심 원인으로 꼽혔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 사이의 디지털 역량 차이가 이게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개선 방안이 아예 AI랑 소프트웨어 교과를 신설해서 음,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가르치자 이겁니다. 아, 교과를 새로 만드는 거군요. 네, 단순히 뭐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핵심 개념 익히고 또 직접 실습해보는 그런 방식으로요. 맞춤형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걸 먼저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뭐랄까,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필수 교육 기회를 확보하자는 차원인 거죠. 교과 신설이라니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근데 이런 최신 기술 교육 기회가 혹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마침 농사나촌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자료, 이게 2023년 4월 건데, 이걸 보면 소규모 학교는 선택 과목 개설 자체가 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이 있던데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가 힘든 게 이게 농산어촌 학교의 좀 고질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는 그런 교육 기회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원격 수업 공동 개설 카드를 꺼낸 거죠. 아, 원격 수업 공동 개설이요? 네, 여러 학교가 온라인으로 같이 수업을 듣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도 하고 또 뭐 녹화된 컨텐츠도 같이 활용하고요. 필요하면 선생님 한 분이 여러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순회교사제, 이것도 도입해서 과목 다양성을 좀 확보하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권역별로 거점 학교를 정해서 연계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고려되고 있고요. 원격 수업이나 순회 교사라 확실히 기술이나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는 고민이 보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교육 내용 자체의 체계성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이게 2023년 2월 자료인데, 여기서는 이게 너무 일회성 행사 위주다.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에 잘 녹아들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늘 문제로 지적됐죠. 뭐랄까,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실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반성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개선 방향은 크게 체계화 그리고 연계입니다. 우선 표준화된 예방 교육 교환을 개발하고요. 이걸 그냥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만 딱 쓰는 게 아니라 뭐 국어, 사회, 도덕 같은 관련 교과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연계해서 설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교과 시간에요? 네. 예를 들면 뭐 구체적인 상황 시나리오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거나 역할극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의 교환이랑 또 연간 지도 계획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공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꾸준히 다뤄지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육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교과 연계, 이거 정말 중요한 키워드 같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환경 문제 심각성에 비해서 관련 교육 후기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지속 가능 발전 교육 확산 방안, 2023년 1월 자료인데요.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 생태 시민으로서의 인식이 좀 미흡하다, 이런 문제래기였어요. 원인은 역시 관련 교육과정 자체가 좀 부족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개선 방안은 기후나 환경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과를 이걸 좀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단순히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실제 생태 이슈 있잖아요. 네, 지역 이슈요. 네, 그것과 연계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우리 지역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도 같이 모색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태 감수성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거죠.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관련 성취 기준을 반영하는 것도 세부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학습이라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지역 맞춤형 진로 교육입니다. 2023년 3월 자료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진로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였죠. 네, 맞습니다. 지역마다 산업 구조도 다르고 또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다를 텐데 교육 과정이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비판이었죠. 그렇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지역 기반 진로 교육이라는 좋은 기회 자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계산안으로 나온 게 지역 산업의 특성이나 실제 직무를 반영한 모듈형 수업 자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 패키지를 개관하자는 겁니다. 아, 모듈형이요? 네. 그리고 교육청이랑 지자체가 좀 손을 잡고 이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 기업이나 대학 같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 진로 교육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결국 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인 셈이죠. 네. 오늘 쭉 살펴보니까 정말 AI 교육부터 시작해서 농산어촌 격차 해소, 학교폭력 예방, 환경교육, 그리고 방금 본 진로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또 더 유기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보이네요. 공통적으로 연계, 통합, 맞춤형, 기술 활용 이런 키워드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또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잘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개선 방안들은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적인 또 구조적인 완성도를 높이려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볼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설계된 계획들이 과연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실 안에서 얼마나 그 본래 취지대로 잘 구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효과는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점들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와 또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